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먹는 그 수많은 영양제가 오히려 우리 건강을 조금씩 조금씩 해치고 있다면 말입니다. 상상하기 싫은 이야기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영양제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꾸준히 먹어도 왠지 모르게 더 피곤하고 속은 더부룩하고 이거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의심해 보셨을 겁니다. 좋은 걸 먹는데 왜 더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할까요? 이런 의문은 절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흔한 고민이죠. 오늘은 바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만나면 시너지를 내기는커녕 서로 부딪히고 싸워 독이 되어버리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건강보조제 조합 탑5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약 상자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박정자 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62세 주부이신 박정자 씨는 늘 무기력함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흡수율 좋다는 비타민C와 철분제를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힘이 솟아나겠지 하고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심한 속쓰림에 구토 증상까지 생겨서 너무 힘드셨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정자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철분 흡수를 돕는다는 비타민C가 공복에 만나니 제 위를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은요. 좋은 의도가 오히려 위장 건강을 해친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속이 꾸르륵 쓰릴 때는 정말 괴롭잖아요. 또 다른 분, 70세 김동수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동수 어르신은 평소 혈압약은 물론 혈액순환에 좋다는 오메가3를 꾸준히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 챙기는 건데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보니 팔다리에 작은 멍이 자주 들고 가끔 코피도 멈추기가 힘들 정도로 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하지만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이게 참 놀랍습니다. 혈압약과 오메가3, 피를 묽게 하는 작용이 지나치게 강하게 겹쳐서 생긴 부작용이었던 겁니다. 정말 몰랐죠? 우리 몸속에서 알게 모르게 벌어지는 충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5세 직장인 이선희 씨는요.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드시면서 수면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마그네슘 보충제를 함께 챙기셨다고 해요. 똑똑하게 잘 챙겨 먹는다고 스스로 뿌듯해 하셨답니다.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화장실 가는 것이 고통스러워지고 변비가 심해져서 약을 먹어야 할 정도였답니다. 알고 보니 칼슘과 마그네슘이 위장에서 서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바람에 둘 다 흡수가 제대로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화 불량까지 초래했던 거죠. 이선혜 씨도 그저 좋다고 하니 같이 먹었을 뿐인데 제 몸이 이렇게 고생할 줄이야. 정말 몰랐습니다. 라며 깊은 후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혹시 이분들과 같은 경험 있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여러 영양소를 전부 다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만능이 아닙니다. 마치 좁은 고속도로에 수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과 똑같아요. 정체가 생길 수밖에 없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떤 영양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여러 영양소를 다 흡수하지 못합니다. 한쪽은 다른 쪽의 흡수를 방해해서 효과를 떨어뜨리고 또 어떤 영양소는 약물이나 다른 보조제와 만나 작용을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어 오히려 해롭습니다. 어떤 영양소는 서로 흡수를 방해하고 어떤 것은 작용을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어 오히려 해롭습니다. 영양제는 더 이상 많이 무조건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언제 먹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걸 먹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불편했던 세 분의 사례와 영양제끼리 부딪히는 간단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영양제는 잘 챙겨 먹는 것보다 잘 알고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우리 시청자님들의 건강을 위해 꼭 피해야 할 탑5 조합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합은 비타민C 철분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돕는다고 배웠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아주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만성빈혈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조합이죠. 하지만 문제는 과유불급, 즉 지나침에 있습니다. 철분은 그 자체로 위장 점막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 특히 고용량의 비타민C를 철분과 함께, 그것도 공복에 복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위 점막에 대한 자극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이로 인해 앞서 사연을 주신 박정자 씨처럼 심한 속쓰림, 더부룩함, 메스꺼움, 심하면 구토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기엔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량을 공복에 섭취할 경우 위 자극과 속쓰림을 유발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대안은 간단합니다. 철분은 위장 자극을 줄이기 위해 식사 직후 또는 식사 중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C를 함께 드시고 싶다면 식사 후 30분 뒤에 드세요. 아니면 아예 격일제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는 철분제를 드시고 다음 날은 비타민C를 드시는 식으로 말입니다. 위가 약한 시니어 시청자분들에게는 특히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조합은 오메가3 혈압약 또는 항응고제입니다. 어르신들의 필수 영양제로 불리는 오메가3, 참 고맙고 좋은 보조제입니다. 혈행 개선, 즉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압약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경우입니다. 이 약들 역시 혈액이 뭉치는 것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죠. 오메가3와 혈압약이 만나게 되면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지나치게 강하게 겹쳐지게 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겹쳐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작은 충격에도 피부에 시퍼런 멍이 쉽게 들거나 양치질할 때 잇몸 출혈이 잦아지고 심한 경우 앞서 김동수 어르신처럼 코피가 자주 나거나 지혈이 잘 안 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멍이나 코피가 최근 들어 잦아졌다면 이 조합을 반드시 의심하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 조합을 드시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지만 전문가와 상의하여 약과 오메가3의 복용 간격을 조절하거나 오메가3의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절대 임의로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칼슘제 마그네슘 또는 아연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 근육 이완과 숙면을 위해 마그네슘, 그리고 면역력에 좋은 아연. 이 세 가지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챙겨 먹는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미네랄들은 위장 속에서 서로 흡수 경쟁을 하는 아주 까다로운 관계입니다. 우리 위장이 흡수할 수 있는 미네랄의 통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은 이 좁은 통로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격이죠. 결국 둘 다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효과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흡수되지 못한 칼슘이 장에 남아 변비를 일으키거나 속을 더부룩하게 만드는 증상을 유발합니다. 서로 흡수를 방해해 효과가 떨어지고 변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먹는 방법은요? 바로 시간차 공격입니다. 칼슘제와 마그네슘, 아연은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후에는 활발한 활동을 위해 종합 비타민이나 아연을 드시고 저녁 식후나 잠들기 전에는 근육 이완과 숙면에 도움을 주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드시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시간대를 나누면 미네랄끼리 부딪히는 충돌을 최소화하고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비타민 D 고용량 칼슘입니다. 세 번째 조합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조금 더 위험한 문제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속에서 칼슘의 흡수를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햇볕 비타민이라고도 불리죠.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의 도움을 받아 칼슘이 너무 지나치게 흡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고용량 칼슘을 함께 섭취했을 때 칼슘이 지나치게 흡수되는 거죠. 이렇게 과잉된 칼슘은 신장에서 걸러지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칼슘이 혈관벽에 침착되면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걱정을 덜어내는 방법은요. 우선 비타민 D는 보충제 외에도 햇볕을 쬐거나 우유, 버섯 같은 식품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이나 식품으로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만약 칼슘제를 꼭 드셔야 한다면 칼슘 용량을 낮추고 비타민 D 보충제의 양도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시니어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할 조합입니다. 다섯 번째 조합은 홍삼, 인삼, 카페인 또는 혈당약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건강 보조 식품 중 하나, 바로 홍삼과 인삼입니다.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을 주는 훌륭한 식품이죠. 홍삼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작용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홍삼을 마신 뒤 바로 커피나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홍삼이 일으킨 흥분작용에 카페인의 각성 효과까지 더해져서 심장이 두근두근, 심박수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홍삼이라도 커피와 함께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혈당약을 복용하는 당뇨병 환자분들입니다. 홍삼이나 인삼 역시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혈당약과 홍삼이 만나면 혈당 강화 작용이 중첩되면서 갑작스럽게 저혈당 쇼크 위험이 커집니다. 저혈당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증상이죠. 안전하게 드시려면요. 홍삼이나 인삼을 드신 후에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카페인 음료나 다른 약물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당약을 복용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홍삼의 섭취 여부와 복용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고 있었던 독이 되는 영양제 조합 탑5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요? 비타민C와 철분제는 공복에 만나면 위를 자극하여 속쓰림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후 30분의 시간차를 두고 드세요. 오메가3와 혈압약 항응고제은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어 출혈 위험을 높이니 의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칼슘제와 마그네슘 또는 아연은 서로 흡수 경쟁을 하니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따로 드세요. 비타민 D와 고용량 칼슘은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용량을 조절하거나 비타민 D는 햇볕으로 보충하세요. 홍삼, 인삼과 카페인 또는 혈당약은 심박수 상승이나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약상자는 안전하신가요?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드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복용 습관에 대한 경고와 함께 영양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이거 좋다더라, 저거 먹고 효과 봤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따라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좋은 것이 내 몸에도 좋을 것이라는 맹신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영양제는 옆집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춰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시청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경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하는 간과 신장 기능이 젊을 때와 같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섭취한 약이나 보조제의 대사, 즉 몸속에서 처리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양도 나이가 들면 몸에 쌓여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처럼 건강에 좋으니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하게 쌓인 영양제는 신장이나 간에 무리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양제 상자를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먹는 이 보조제가 과연 내 몸의 상태를 고려한 것인지 말입니다. 이렇게 영양제 복용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왜 복용 시간을 나눠야 하는지, 왜 식사와 함께 먹어야 하는지를 쉬운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공복에 물로만 덜컥 삼키는 것보다 식사 도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거죠. 우리 몸은 영양소의 특성에 맞춰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제대로 흡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앞에서 출혈 위험성을 경고했던 오메가3의 작용을 살펴볼까요? 오메가3는 혈액 속의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쉽게 말해 혈액이 끈적하게 뭉치는 것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응고제처럼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물과 겹쳐서 복용하게 되면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이 지나치게 강해져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양소나 약물의 기본적인 작용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조합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는 모두 보건당국이나 공신력 있는 논문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근거라는 점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마치 식사를 나누어 드시는 것처럼 영양제에도 하루 스케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루 영양제 스케줄 예시. 아침 식후에는 활력과 면역에 도움이 되는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군을 드세요.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므로 오전에 드시는 것이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후에는 식사 후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오메가3를 드세요. 오메가3는 지용성이므로 점심 식사의 지방 성분을 활용해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후 취침 전에는 숙면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시간차를 두고 드세요. 칼슘은 식후에, 마그네슘은 잠들기 30분 전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 복용 핵심 원칙 3가지. 첫째, 약과 보조제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처방약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처방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어 상호작용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공복보다는 식후에 복용하세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 A, D, E, K나 오메가3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흡수에 유리합니다. 물은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돕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필요한 영양제만 섭취하세요. 과도한 양은 오히려 독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여 정말 부족한 영양소만 적정량 챙겨 드시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먹던 영양제가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부터 그것을 현명하게 피하는 실천법까지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건강 보조제는 잘 챙겨 먹는 것보다 잘 알고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양제는 내 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훌륭한 조력자이지만 잘못된 만남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약 상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몸에 맞는 조합으로 제대로 된 건강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영양제와의 충돌 없는 건강한 습관이 바로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